요즘에 아파트 오면 을 몰라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1년 동안 만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5%? 2% 미만이더라고요. 아까워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 아파트 더 커졌으면 좋겠었거든요. 요즘 복도식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아파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복도식 아파트의 장점이나 단점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을 들여다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도식 아파트의 장점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가 복도식 아파트의 좀 다른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요즘에 아파트 오면 이웃을 몰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주면 이웃을 알게 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요?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이웃을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요, 옛날 복도식 아파트, 달동네 골목길, 이 두 개는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웃을 알아서 어떻게 했냐면 물청소도 같이 했어요. 저 끝에서부터 물걸레로 막 물청소하면 한 집씩 한 집씩 밀어서 마지막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달동네도 이웃을 다 알아요. 골목 미로처럼 막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접촉 시간입니다. 이 접촉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달동네는요, 아침에 출근해요. 마을버스까지 타려고 하면 한 5분, 10분 걸어야 돼요. 그 5분, 10분 동안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도 나와요. 그렇게 1년 지나면 하루에 10분, 20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웃을 계속 마주쳐요. 계속 마주치다 어느 날 보면은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가셔요. 나 며칠 전에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드리게 돼요. 그러면 말을 섞게 되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복도식 아파트도 똑같아요. 이 복도를 거닐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즘 아파트 어떻죠? 엘리베이터가 차라리 하나이면 괜찮은데 2개 있고, 복도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내자마자 4개 혹은 2개, 3개 이렇게 흩어져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근할 때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시각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엘리베이터 하나면 그나마 사람들 만나겠지만 2개, 3개가 되면 자, 1년 동안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5%? 2%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 왜 없어졌을까요? 고급화가 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워서 그래요. 이거 면적이거든요. 근데 안 쓰는 면적인데 이거 조금이라도 내 아파트 커졌으면 좋겠었거든요. 이게 한국의 거의 초창기 아파트 평면도예요. 앞뒤로 발코니 있고 현관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거실이 나와요. 현대 아파트 중에 아파트 평면 잘 빠졌다, 못 빠졌다 얘기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복도가 얼만큼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평면이라고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마당에서 각실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옛날 아파트 평면도는 지금도 그렇고 거실을 중심하는 이유는 한옥에서 살던 그런 DNA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당이 거실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복도는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내 면적인데 내가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복도를 적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면적이 커지니까. 그래서 복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동시에 모두 없어진 거죠.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각 접촉 시간도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프랑스의 이 접촉 시간이 늘리는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느린 엘리베이터와 복도식 아파트예요. 프랑스의 오래된 아파트 평면을 보면 들어가면 복도가 보여요. 복도로 해서 C를 들어가야 돼요. 프랑스에서는 복도가 있어야지만 평면이 잘 뽑혔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 아파트 설계할 때 고층 건물 아파트도 복도식 아닌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복도식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복도식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복도식 아파트를 통해서 시각적 접촉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주거 안에서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문화가 돼버린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가끔 너무 웃긴 게 할머니는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난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우리 속도가 비슷해. 근데 덕분에 그러면서 할머니 얘기도 하게 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프랑스에 철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망으로 사람들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느리니까 어때요?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큰 아파트들은 옛날식이라서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근, 퇴근 시간대에 몰려요. 그러니까 몰리니까 그 천천히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도식 아파트를 버리는 바람에 소중한 이웃을 잃었죠. 아까 말한 프라이버시 노출되는 건 너무 인정해요. 그래서 사실 복도 쪽에는 방을 배치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방을 배치 안 하기가 진짜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도식 아파트를 다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복도식 아파트의 그 장점들을 좀 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러면서 제가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이 하신 프로젝트를 한번 돌아봤어요. 없어지긴 했는데 한양
가든 테라스라고 은사님께서 만드신 옛날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진짜 재밌는 게 평면도로 보시면 두 개가 다 뭐가 있냐면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쌓여서 아파트가 된 거예요. 되게 특이하고, 여긴 다 복도식이에요.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 조금 일정 정도는 복도가 있죠. 왜 있는 거냐면요, 많은 분들이 복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복도가 진짜 엄청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간은 작은데도 커 보이고요, 어떤 공간은 큰데도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지각 원리인데, 갈 수 없어도 내 시선이 저 끝까지, 창을 넘어서 풍경까지, 자연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공간으로 착각해요. 공간이 크게 느껴져요. 은사님께서 설계하신 걸 다시 보면서 놀랐던 것들은, 현관에 들어가면 테라스 정원이 보이게 돼 있어요. 혹은 거실 통해서 바깥 풍경이 보이게 해놨어요. 사람 시선이 굉장히 넓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 들어가면 되게 공간이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택이 쌓여서 아파트가 된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복도식 아파트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공간을 만들거나, 혹은 복도식 아파트가 어렵다면 적어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서 걸어갈 때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단지 내 도로를 만들어준다든지, 앞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설계할 때는 이 접촉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복도식 아파트를 도입해서 사회 문제를 회복한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웃을 왜 모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교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해법으로 보이고, 또 아파트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또 그분들이 또 해법을 좀 찾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시각적 접촉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하시면, 아직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좀 이런 제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늘리게 되면요,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이웃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이웃과 함께 된다는 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했어요. 담을 되게 높이 넣었는데 그 지역에 도둑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 행동 심리학자가 어떤 제안이냐면, 그 담을 다 없앱시다. 담을 없애버리고 시각적 감시를 합시다. 담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정원이 다 보이잖아요. 상대방 집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이 없어졌어요. 이웃을 안다는 거, 내가 시각적으로 그 집을 감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낯선 사람들이 오는 거를 알고 경계해 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